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암호를 깬다면이라는 이야기는 주기적으로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대응 유연성과 주소 이전 병목이라는 진짜 리스크를 제 사견을 전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니까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양자 컴퓨터 위협의 본질은 무엇인가? 기존 은행 시스템의 대응 구조와 한계, 그리고 비트코인의 대응 방식, 대응 유연성 차이, 그리고 저의 진짜 걱정, 그다음에 스몰 블록 환경에서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양자 컴퓨터 위협의 본질이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양자 컴퓨터가 공개 키 암호를 빠르게 계산할 수 있으면 기존 타원 곡선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 ECDSA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서명 체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개발돼서 비트코인 키가 털리면 어쩔 건데 라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공개 키가 이미 노출된 주소, 주소를 재사용하거나 아니면 공개된 고래들의 계정, 이런 계정들은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 타원곡선 알고리즘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가장 먼저 털릴 수 있는 그런 주소들이 고래들의 노출된 주소일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 문제는 비트코인이 끝난다 이게 아니고요. 기존 서명 방식이 교체 대상이 된다라는 이런 점을 우리는 명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암호가 깨진다는 것은 시스템 전체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이 암호가 깨져서 털릴 수 있다라는 것과 시스템 체계가 무너진다는 것, 이걸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중앙 서버가 아니라 합의 규칙의 집합이기 때문에 서명 알고리즘은 교체 가능한 부품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전체 시스템의 그 메커니즘이 양자 컴퓨터에 의해서 깨지는 게 아니고 양자 컴퓨터로 풀 수 있는 암호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암호 체계를 바꿔서, 즉 새로운 부품으로 갈아 끼우면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가 새롭게 안전한 서명 체계로 이동할 수 있느냐, 이게 현실적인 문제죠. 양자컴의 실제 메커니즘이 어떻고 이게 어떻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저 같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해결해 줄 것으로 저는 일단 믿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훨씬 저와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더 관심사이겠죠. 자, 이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접근을 했냐면, 자, 예를 들어서 기존 은행 시스템은 그럼 무사할 거야? 양컴이 개발돼서 비트코인 암호 체계가 무너지는 그런 시점이 오면 기존 은행 시스템은 무사해?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죠. 자, 일단 은행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그 수립이 되는지 한번 행정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수립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예산이 확정돼야죠. 그리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집행이 시작되면 인하우스에 있는 개발자들이 모든 걸 다 하지 않고 외부 용역 발주를 하겠죠. 그리고 발주가 끝나면 감사하고 검증을 하는 이런 단계들이 필요한데, 아무리 작은 시스템이라고 해도 이 과정은 최소 1년 이상 필요합니다. 적어도 예산이 수립되는 시점이 양컴이 암호 체계를 위협한다라는 시그널이 오면 바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또 오랜 기간 하게 됩니다. 이 오랜 기간 해도 아무리 짧게 여기를 누려도 이런 과정은 최소 1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일반 상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줄을 수 있는데, 이게 중앙은행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 암호 체계가 뚫렸을 때 문제가 되는 공공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러한 대응은 2년이나 3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국가 시스템을 보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용역을 해서 아웃소싱을 해서 개발한 시스템이 한두 개겠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암호 체계가 한두 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갈아엎으려면 용역 발주를 한꺼번에 내야 되겠죠. 그게 대기업 한두 개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대기업도 자체 인력으로 하지 않고 또 아웃소싱을 줍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으로 해결을 하는데
대부분 이러한 작업들은 전문가 소집단, 개인이나 전문 기업들이 그 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그런 걸 이 양컴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와 같은 걸 배포하듯이 일괄적으로 배포해서 갈아 끼우는 그런 작업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도 기존 시스템, 즉 레거시 시스템을 갈아 엎는데 엄청난 외부 용역 발주와 개발과 테스트, 그래서 혼돈의 카오스가 반드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직 규모가 클수록 승인 단계가 많아지고요. 이해관계가 얽혀 대응은 당연히 느려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은행 시스템은 중앙 집중 구조예요. 중앙에서 결정을 내리고 하부 조직이 따르는 그런 방식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 승인, 예산 통과, 계약, 개발, 전환, 이 과정을 1년 안에, 수개월 안에 과연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속도와 유연성은 아예 이런 중앙 시스템, 의사결정 시스템 자체에서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비트코인의 대응 방식을 한번 보면, 뭐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 준비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소프트 포크를 하는 정도 수준으로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주 전문적인 내용은 저도 확실하게 말씀은 아직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그래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양자내성 서명 알고리즘을 도입하는 소프트 포크 제한이 가능하겠죠. 그런 걸 이제 준비하고 있고, 이 BIP도 지금 현재 나와서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소프트 포크 제한이 되면 노드는 새로운 규칙을 채택할 준비를 하게 되고, 셀프 커스터디 사용자는 새 주소 체계로 이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UTXO를 안전한 주소로 이동하면 끝나요. 자, 이때 이제 소프트 포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플로드를 돌리기 위해서 비트코인 프로토콜 구현체, 뭐 코어나 노츠나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플로드를 돌리면서 구동하고 있는데, 자, 그쪽에 이제 적용이 돼서 소프트 포크로 활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시스템 전체 교체가 아니고요, 주소 이동을 하기 위한 사전 부품 교체, 즉 주소 체계를 마련을 해놓고, 이 주소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그 프로토콜 구현체 내에서 이 중앙 어떤 코어 단에서 그걸 해결을 하고, 코어 코드 단에서 해결을 하고, 주소 이동은 개개인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중앙에서 그 관리하고 통제하고 개발해서 검증하는 그런 은행 체계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질 겁니다. 비트코인은 관리자에게 요청할 필요도 없고 각자가 자신의 키를 통제하게 되죠. 개인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비트코인의 주인입니다. 소프트 포크는 기존 노드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결정은 중앙이 아니라 합의로 이루어지고요. 이 점은 대응 유연성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응 유연성 차이를 한번 다시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의사결정은 중앙 시스템은 중앙 집중으로 돌아가고요. 비트코인은 분산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예산 필요 항목을 보면 은행 시스템은 필수예요. 비트코인은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커뮤니티에서 해결할 거예요. 자, 외주 개발 방식으로 은행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돌아가는데, 비트코인은 오픈소스 방식이기 때문에 그 소스가 머지가 되면, 프로토콜 구현체에 머지가 되면 그것을 내려받아서 업그레이드만 하면 됩니다. 다 개인이 하는 일이에요. 전환 방식으로 보면 시스템을 교체해야 되는 은행 시스템에 반해서 비트코인은 주소 이전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만 하면 됩니다. 자,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가? 은행 시스템은 전혀 없고 비트코인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를 한다라고 이제 쳐봅시다. 자, 은행은 고객이 직접 프로토콜을 바꿀 수 없어요. 비트코인은 개인이 바로 새 규칙을 채택할 수 있어요.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자, 이 차이는 통제권에서 나오는 겁니다. 통제권이 개인에게 있으면 대응도 개인 단위로 분산되기 마련이죠. 자, 여기서 이제 저의 진짜 걱정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양컴을 대응하지 못해서 비트코인이 박살이 날 거다. 이건 걱정이 1도 없습니다. 오히려 은행 시스템, 무기 체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단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의 그 해킹,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문제가 될 것이고 사회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IT 업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일거리들이 쏟아질 텐데, 이 일거리를 사람이 하게 될지 AI가 하게 될지 아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저의 여기서 우려는 이거예요.
짧은 기간 내에 대규모 주소 이전이 분명히 일어날 거고 이때 병목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양컴을 대응하겠다 하면 최소한 2년 이내에는 사회의 합의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 시스템, 암호 체계 이런 것들 공공 시스템을 개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시끌시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돼서 그 플로드를 운영하고 개인 키를 가지고 셀프 커스터디하고 있는 개개인들은 이제 준비를 하면 돼요. 이미 착착 준비되어 있는 그런 암호 내성 체계를 가지고 소프트 포크에 대한 합의를 이루면 되고요. 그 소프트 포크는 몇 블록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약속들이 공유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주소 체계로 이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우리가 블록 사이즈 워에서 했던 것처럼 몇 블록씩 이상 이후부터는 이제 옮기면 됩니다. 자, 근데 그 시간이 저는 매우 짧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개월 내 대다수 셀프 커스터디 사용자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옮겨서 안전한 체계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예민한 사람들이 셀프 커스터디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비트코인의 블록 공간은 제한적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트랜잭션은 한계가 있어요. 여기에 트랜잭션은 비트코인이 소수점으로 있든 몇만 개가 있든 몇십만 개가 있든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UTXO 세트가 얼마나 나눠져 있는지 주소가 얼마나 나눠져 있는지에 따른 데이터에 따라서 수수료가 책정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수수료가 책정되면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새로운 양자 내성 암호 체계가 되어 있는 새로운 주소로 빨리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수수료를 높일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인스크립션이나 이런 스팸들 경쟁했을 때 엄청나게 수수료가 급등했던 그런 시점을 떠올리면 될 건데 저는 그거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더 많은 그 수수료가 기본 수수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당연히 수수료가 급등하게 될 거고 멤풀은 혼잡해서 그냥 꽉꽉 차게 될 겁니다. 컨펌 대기 지금과 같이 가상 바이트당 1사토시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는 수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빠르게 새로운 주소로 이전하게 하고 싶으면 수수료를 많이 내는 방법을 선택할 텐데 멤풀이 미어 터지겠죠. 물론 멤풀이 미어 터진다고 해서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가 미어 터지진 않습니다. 더 에너지를 많이 쓰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던 대로 해시레이트를 채굴자들이 채굴풀에서 갖다가 넣고 블록을 채굴하면 그만입니다. 자, 그런 조용한 시스템이 동작한 것과 다르게 이 수수료를 넣고 빼고 하려는 사람들의 활동에서는 진짜 혼돈의 카오스 그 자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건 충분히 현실적으로 걱정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블록 사이즈 워에서도 봤듯이 비트코인이 현재 블록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던 이유는 스몰 블로커들의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스몰 블록 정책이 유지되는 이상 블록 공간은 진짜 희소한 자원이 되고 모두가 동시에 이동하려면 수수료는 폭등하고 작은 금액의 UTXO는 이동이 어려워질 수 있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취약한 상태로 남거나 이때도 실수로 잘못 보내는 케이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양자컴이 비트코인의 암호 체계를 깰 거다 이걸 걱정할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준비가 돼서 덜덜덜 손을 떨지 않고 수수료를 많이 내가면서도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새로운 주소로 옮길 수 있느냐 이걸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그냥 일반인들은 다른 거 걱정할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떤 암호학의 문제도 아니고 기술의 문제도 아니고요. 시간과 인센티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스몰 블록 환경에서 혼잡과 선택의 문제를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스몰 블록은 의도된 설계예요. 검증 가능성과 탈중앙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몰 블록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대규모 긴급 이동 상황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에서는 수수료 시장이 극단적으로 작동할 거고요. 고액 보유자가 먼저 이동할 거고요.
소액 보유자는 후순위로 밀려갈 거고, 심지어는 수수료 때문에 내 UTXO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할 수 없어서 너무 작은 UTXO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전하는 수수료로 다 써버리고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일들도 생길 가능성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자,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제 혼돈으로 저는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지극히 혼돈이 아니라 시장 기반 우선순위 결정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높은 수수료를 내면 옮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잘 작동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죠. 자, 긴급 상황에서 가치가 높은 자산이 먼저 보호되는 거, 이건 인간의 욕망인 거고, 이 구조는 냉정하지만 합리적이죠. 중앙이 강제로 순서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수수료를 내는 사람이 빨리 옮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자 위협은 사건이 아니라 시간 문제예요. 양자 컴퓨터가 갑자기 등장해서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무너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실용적 위협이 되기 전에 신호는 충분히 관측될 거예요. 정부기관, 공공기관부터 난리가 날 겁니다. 그 시그널을 보면 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기간은 충분히 될 겁니다. 자, 주소미 사용 UTXO는 즉시 그래서 위험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고래부터 털 거고, 저와 같은 일반 사람들이 모으는 그런 수량은 별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겁니다. 공개키가 노출되지 않은 주소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모든 비트코인이 동시에 위험해지는 구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진짜 위험은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기술보다 더 위험한 것은 집단 심리고요. 모두가 동시에 움직이면 병목은 현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장 가격은 수수료죠. 혼잡을 조절하게 될 텐데 이때 누가 위너가 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몰 블록은 그래서 블록을 무제한으로 키우는 방식은 평시에는 편하지만 위기에는 검증자를 줄이고 중앙화를 가속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게 빅블로커들의 승리로 끝났다면 중앙에서 통제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반드시 생길 텐데 스몰 블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시장에서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조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장에서 조절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자 위협은 서명 알고리즘 교체 문제예요. 부품만 바꾸면 대응이 됩니다. 반면에 은행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대응이 느릴 수밖에 없어요. 아마 공공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몇 년 전부터 움직이는지 보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소프트 포크와 주소 이전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 대규모 이동은 병목과 수수료 폭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의 의견이니까 이것도 저의 의견만으로 일단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몰 블록 환경에서 시장이 우선순위를 결정해요. 수수료가 높은 사람이 먼저 전송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기술보다 더 큰 리스트는 집단 공황이고요. 이런 집단 공황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덜덜덜 손을 떨지 않고 내 비트코인을 새로운 주소 체계로 옮길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전에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